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루이드 4장 공부를 플루이드 키네매틱스 공부를 시작했어요. 플루이드 키네매틱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힘이나 뭐 모멘텀이나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유동의 속도 아니면은 유동의 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나 벨로시티 팩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챕터 4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그랑지안하고 오일러리안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는 개념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머티리얼 디리버티브가 결국 그 라그랑지안과 오일러리안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 패턴과 가시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트림 라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트리크 라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패스 라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차이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던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업을 2시 8분에 시작했으니까 좀 적어놓고요. 오늘 수업은 4-4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her kinematic description. 네, 이제 유체를 입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유체 요소들, 입자라기보다는 유체 요소라고 할게요. 유체 요소들은 여러 가지 디포밍으로 인해서 겪는 변화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테이션, 세 번째로는 선형, 변형, linear strain, 네 번째로는 shear strain. 이게 고체역학에서도 보는 똑같은 개념이죠. 개념인데 뭐가 다르냐면, 고체에서는 translation, rotation, strain, shear strain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뭐죠? 인장응력, tensile strain이라고 보면 되겠죠. tensile strain, tensile stress, tensile strain 할 때 그 tensile strain을 linear strain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고체역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동, 회전, 변형을 설명을 한다면, 제가 초반에 유체랑 고체랑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유체랑 고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체는 전달 능력이 가해졌을 때 어느 지점까지 변형을 하다가 그 변형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전달 능력이 작용했을 때 얘가 변형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변형을 멈춰요. 그래서 얘는 변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스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반면에 유체라는 놈은 전달 능력이 가해졌을 때 그 전달 능력을 버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점점 더 디포밍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유체 요소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의 관계성을 이제 표현한 게 뭡니까? 타우가 뭐예요? 알파 닷의 변형률의 스트레인 레이트의 전달 능력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고체역학은 전달 능력이 뭐예요? 뭐에 비례한다? 스트레인에 비례한다면, 유체역학은 전달 능력이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한다는 게 가장 큰 고체와 유체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체역학으로 오게 되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트랜슬레이션 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리니어 스트레인도 마찬가지로 레이스를 붙여줘야 되고, 시어 스트레인도 스트레인 레이스를 붙여줘야
우리가 관심 있는 유체의 유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레이트이 결국 뭡니까? 트랜슬레이션 레이트이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파라미터 중에 뭐예요? 그게 고체에서는 뭐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죠. 고체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위가 관심 있다면 유체에서는 뭐가 관심 있다? 벨로시티가 관심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서는 뭐가 관련되겠습니까? 앵귤러 벨로시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스트레인은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시랑 관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마찬가지로 시어 스트레인 레이시 되고. 네, 요거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게요. Rate of translation 벡터가 뭐라 그랬어요? velocity 벡터라고 했어요. velocity 벡터. 그러면 이 velocity 벡터는 어떻게 define 된다? dx over dt의 i 성분 플러스 dy over dt의 j 성분 플러스 dz over dt의 k 성분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표현은 ui 플러스 vj 플러스 wk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벨로시티 벡터다 하는 거고요. 이게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angular velocity vector. angular velocity vector는 이겁니다. 자, 일단 x와 y의 초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었다. 다음과 같은 유체 요소가 있었다. 플루이드 엘리먼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회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회전을 한다 하면 이 유체 입자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회전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입자가 회전한 성분이 요 각도만큼이 있을 테고 또 요 각도만큼이 있을 거예요. 얘를 알파 A, 알파 B라고 할게요. 알파 A, 알파 B.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변형률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지니까 d 알파 A dt는 어떻게 해서 계산됐나 하면은 자 보십시오. x 방향의 변이에 대해서 어떤 성분 u 방향 이거 u 방향은 아니에요. v 죄송합니다. x 방향에 대해서 v만큼의 속도 변화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이 v에 대한 속도잖아요. x 방향으로 v 방향 속도 변화 그게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dt 알파 a가 변화 각도인데 그 변화 각도율이 dt 알파 a dt인데 얘는 어떻게 approximation 할 수 있냐면 x 방향의 v 속도로 approximation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라운드 v over 라운드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알파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파 b는 y 방향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디포밍이 되는 게 뭐예요? y 방향의 속도 죄송합니다. y 방향의 속도 x 방향 속도인데 y 방향의 속도 성분 y 방향에서 u 속도 성분 근데 보십시오. 자, 일단은 d 알파 b
dt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은 뭡니까? 라운드 u에 라운드 y로 계산할 수 있다. y 방향의 u 속도 방향의 기울기, 이게 결국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 값인데,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u가 포지티브한 방향은 x 방향이고 v가 포지티브한 y 방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u가 왼쪽으로 갔을 때 뭐예요? 얘가 앵귤러 벨로시티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앵귤러 벨로시티 포지티브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붙여야 정확한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앵귤러 벨로시티, 지금 우리가 앵귤러 벨로시티를 보는 거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z축, xy 면에 대해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dt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 a와 알파 b의 평균 정도가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방금 우리가 정리한 것들을 넣어주면 2분의 1에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y의 형태로, 이상한데? u죠. u 같은데? 얘는 u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u가 돼야 됩니다. u. 필기가 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u가 맞을 거예요. 잠시만요. 책을 한번 또 더블 체크해 봅시다. 맞을 겁니다. 4-4. 네, 맞네요. 네, 여러분들 책에 4-20번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Z 방향, Z축을 기준으로 해서 구한 앵귤러 벨로시티의 한 성분이에요. 한 성분. 그러면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 지금 이게 벡터잖아요. 모든 축에 대해서 앵귤러 벨로시티가 있겠죠. 걔들을 다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오버 2에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z I 성분 플러스 1 오버 half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x j 성분 플러스 half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k,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테이션 레이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B번까지 했어요. B번까지 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스트레인으로 가볼게요. 자, 임의의 두 점이 있는데 P와 Q라는 좌표가 있어요. 여기서의 위치를 오케이. 여기 P라는 점에서의 속도가 u 알파가 되고 밑에 좌표는 x 알파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요 폭을 dx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의 뭡니까? 여기서의 속도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되겠죠. u 알파의 x 플러스 dx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u 알파의 x 플러스 라운드 u 알파의 라운드 x의 dx 알파 테일러 시리즈 전개, 우리 제가 초반에 다 정리해 드렸죠. f 라운드 스퀘어 u 알파 라운드 x 스퀘어 dx 알파의 스퀘어 플러스 땅땅땅땅땅 이렇게 가는 게 테일러 시리즈 전개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폭이 굉장히 미소한 차이, P와 Q의 차이가 미소하다라고 하면 2차부터는 무시하고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P와 Q에 대한 속도 성분은 Q의 지점에서는 U 알파 플러스 라운드 U 알파 라운드 X 알파 dx 알파라고 이렇게 속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게 PQ고요. 자, 여기에 P Q 이라는 새로운 좌표가 있다라고 볼게요. P U Q 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얘 뭐예요?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까? U 알파의 dt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 변화율, 시간 변화, 그렇죠? dt가 시간 변화니까 U 알파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니까 여기는 U 알파 dt가 되고요. 자, 요만큼의 차이 성분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속도 성분의 dt가 되겠죠. U 알파 플러스 라운드 U 알파 라운드 X 알파의 dx 알파 dt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알파가 되는데 얘는 일단 뭡니까? 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PQ분의 P Q 마이너스 PQ 이렇게 해서 변형은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변형률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DT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보면은 1 나누기 DT라고 하고 P Q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의 차이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오케이. P Q 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P Q 은 오케이. P Q 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 폭 플러스 요 폭이 결국 이만큼이 되고요. 거기다 빼기 뭘 해주면 됩니까? 요만큼을 해주면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P.Q.은 U 알파 플러스 라운드 U 알파의 라운드 X의 알파 dx 알파의 dt 요 성분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dx 알파 지금 요 성분 써준 거고요. 빼기 뭘 해야 됩니까? 빼기 요만큼 u 알파 dt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빼기 뭘 해야 됩니까? 빼기 초기의 p와 q의 거리 그게 뭐예요? dx 알파가 되겠죠. 다음에 나누기 초기의 거리 dx 알파 하면 이게 뭐예요? linear strain ratio 됩니다. 자, 뭐 어떤 텀이 날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얘와 얘가 날아갈 수 있고 얘와 얘가 u 알파 dt니까 얘와 얘가 서로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성분만 정리를 하면 1 나누기 dt의 라운드 u 알파의 라운드 x 알파의 dx 알파 dt의 dx 알파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얘 캔슬돼서 라운드 u 알파의 라운드 x 알파라는 관계가 이제 유도가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시 된다는 겁니다. 이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쓴다면 입실론 xx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라고 보면 되고, 입실론 Y는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 입실론 ZZ는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Z,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있죠. 책에 4-23번식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뭐라고요? 얘들이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학교는 좀 학교에 와 계시는 학생도 많나요? 어떻게 우리 공대 6호관이나 3호관 지나다니 보면 우리 학부 학생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학교를 가까이 지내시는 게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특히 뭐 취업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게 동기랑 선후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저도 여러분 때 그런 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진짜 아무 꺼리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분야도 좀 비슷한데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기회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또 이렇게 자기 회사가 더 좋은 회사면 좀 땡겨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선후배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의 특징은 뭐 선후배 사이에 씨 하더라고요. 너무 존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형, 동생, 누나,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과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반드시 뭐 취업 때문이 아니더라도 크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긴 하지만 학교에 자주 보이면서 또 많은 또 좋은 것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얼음을 좀 먹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볼륨의 변화에 볼륨을 나눠준 게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이거든요. 그러면 이 dB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구하면 얘가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인데 얘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dB는 자 초기에 오케이. 아까 봅시다. 오케이. 볼륨 체인지는 dB는 결국 뭡니까? dB는
나중 볼륨 빼기 처음 볼륨이죠. 나중 볼륨 빼기 처음 볼륨이에요. 그러면 나중 볼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아까 이 경우에서 나중에 한쪽 축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얘 빼고 얘 플러스 얘가 나중에 한쪽 축에 대한 디스턴스가 되겠죠. 한쪽 축에 대한 거리가 되겠죠. 그게 세 방향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한쪽 축에 대해서 쓰면 저 식을 라운드 u에 라운드 x에 dx dt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dx 얘가 x 방향에 대해서 변화되고 난 뭐예요? 거리가 되겠죠. 변화되고 난 길이 거리라기보다 길이. 예. 그렇죠. 요게 x 그다음에 y가 라운드 v에 라운드 y에 dy에 dt에 dy가 될 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z 방향은 라운드 w 라운드 g dg dt 플러스 dg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x 방향 나중의 거리, x 방향 나중에 길이, y 방향 나중에 x 방향 나중의 길이, y 방향 나중의 길이, z 방향 나중의 길이에요. 얘 세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볼륨이 돼요. 그리고 초음 볼륨은 당연히 초기를 dx, dy, dg로 잡았으니까 얘가 dx, dy, dg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2를 계산해야 되는데 V2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 세 개의 곱이 있잖아요. 얘가 얘랑 곱해지고 얘가 또 얘랑 곱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하여튼 되게 많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저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만약에 얘가 곱해지는 거는 dx, dy, dt의 형태로 표현이 될 테고 dx, dy, dx, dt, dy, dg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는 dy, dx, dg, dt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곱해지는 것들이 얘가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은 텀 자체가 하이 오더가 돼버려요. 하이 오더. 그러니까 이게 dx, dy, dg가 굉장히 작은 값인데 곱해지는 것들끼리 곱하면 굉장히 작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큰 값들만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얘들의 어프로엑시메이션 곱은 라운드 u에 라운드 x에 dx, dy, dg, dt 이렇게만 이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운드 v에 라운드 y에 dx, dy, dg, dt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w에 라운드 g에 dx, dy, dg, dt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큰 텀들은 dx 곱하기 dy, dg 성분이 있잖아요. 걔들을 여기다가 고려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론 하이 오더 텀은 있지만 이거는 HOT는 있지만 이거는 무시하고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빼기 이게 V2라는 거예요. 얘가 V2의 approximation이고 거기다가 V1을 빼면은 얘와 얘는 서로 캔슬이 되고 그러면 DV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DV라는 놈은 DV라는 놈은 라운드 U, 라운드 X, dx, dy, dg, dt 플러스 라운드 v에 라운드 y에 dx, dy, dg, dt 플러스 라운드 w에 라운드 z에
dx, dy, dg, dt가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죠. 그럼 dt로 나누기를 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v가 뭐예요? dx, dy, dg죠. 그러면 여기 dv로 나누기를 하면 날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dv가 아니라 볼륨이지. 볼륨 초기 볼륨 v1이니까 v로 나누기 하면 dx, dy, dg니까 걔를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1 나누기 v는 dv, dt는 결국 뭐다?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라운드 g라고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볼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시라고 그랬죠. 볼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 자, 만약에 유체가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라고 하면 이 볼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시 어떻게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이게 비압축성이면. 왜냐면 볼륨 변화율은, 자, 유체라는 요만큼의 볼륨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유체가 비압축성이면 얘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얘가 뭐 디포밍이 되든 어찌 하든 이 볼륨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볼륨 변화율은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비압축성이면 이 왼쪽 텀이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구한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스를 3개 더한 이 값이 결국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압축성이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됐죠? 바이.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이버전스 제가 초반에 알려드렸잖아요. 다이버전스의 v 벡터를 하면 걔가 요 형태예요.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g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수식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뭘 의미한다? 비압축성 플로우를 나타낸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압축성 플로우를 나타낸다. 됐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은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d 누의 dt, 지금 얘가 볼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스, 얘가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 보면 얘는 원 오브 로가 되죠. 얘가 지금 m 비체적, m 비체적으로 하면 매스는 서로 캔슬이 되니까 원 오브 누의, 이게 결국 얘가 원 오브 누의 d 누의 dt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 누 dt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얘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1에 d 로 dt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원 오브 루를 d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로 제곱의 누의 1 d 로 dt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로는 원 오브 누니까 누는 원 오브 로니까 요 관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1 오버 로의 d로 dt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수식 유도했는데 요 레프트 핸 사이드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왼쪽에 얘를 집어넣으면 d로에 dt를 집어넣고 오른쪽은 라운드 u에 라운드 x, 라운드 v에 라운드 y, 라운드 w에 라운드 g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얘를 왼쪽과 흥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d로에 dt라고 쓰고 로에 라운드 죄송합니다. 플러스 로에 라운드 u에 라운드 x, 라운드 v에 라운드 y, 라운드 w에 라운드 g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쓰면 라운드 로에 라운드 t에 우리가 그 뭐예요? 얘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도 자세한 게 덜 자세한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로잖아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얘를 풀어서 쓰면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x의 라운드 로 플러스 v 라운드 로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로의 라운드 z가 되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로의 라운드 u의 라운드 x, 로의 라운드 v의 라운드 y 플러스 로의 라운드 w의 라운드 g는 0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뭐끼리 묶을 수 있냐? 얘와 얘를 묶을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라운드 x의 라운드 로 u의 형태로 묶을 수 있어요. 저 얘를 체인으로 해서 미분하면 이 두 성분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놈은 얘와 묶어주면 라운드 로 v의 라운드 y,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묶어주면 라운드 로 w 라운드 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을 이제 하나 좀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로에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로 v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로 g 로 w 라운드 g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이제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결국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랑 같은 표현이에요. 요게 그럼 요 앞에 거는 요대로 오고 뒤에 거는 이렇게 오면 얘가 0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continuity equation입니다. 자, 다른 말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continuity equation이에요. 자, 이 continuity equation에서는 비압축성 가정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continuity equation이고, 만약에 비압축성 가정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컨스턴트가 밖으로 나와서 다이버전스의 v 벡터는 0.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다? continuity equation이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해서 물론 앞으로 이 식 많이 볼 거거든요.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여기 continuity equation,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거는 shear strain rate. shear strain rate를 이제 볼게요. 자, 이제 linear strain rate가 volumetric strain rate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shear strain rate로 왔습니다. x와 y가 있다. 이랬을 때 shear strain rate는 얘가 형상이 찌그러지는 경우겠죠. 이렇게 시어를 받아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시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형상이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가 원래 형상에서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뭐죠? 로테이션 레이트랑 조금 다른데 로테이션 레이트에서는 뭡니까? 로테이션 레이트에서는 알파 A 플러스 알파 B라고 했나? 여기가 알파 A, 알파 B 해서 얘를 2분의 1 해서 이렇게 해서 DT로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D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시어 스트레인,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는 알파 B가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방향이잖아요. 스트레인은 이 방향이 파지티브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파지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알파 B의 부호가 앞에 오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입실론 xy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d의 dt의 2분의 알파 a 마이너스 알파 b로 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알파 a, 알파 b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알파 a는 라운드 v의 라운드 x, 알파 b는 마이너스 라운드 u의 라운드 y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입실론 xy는 2분의 1의 라운드 u의 라운드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v의 라운드 x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입실론 zx는 half의 라운드 w의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의 라운드 z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입실론 y z는 half의 라운드 v의 라운드 z 플러스 라운드 w의 라운드 y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인 레이스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스트레인 레이스는 뭐예요? 텐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텐서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입실론 ij 텐서이기 때문에 ij 이렇게 표현하고 입실론 xx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텐서가 스트레인 레이뿐만 아니라 그치 시어 스트레인뿐만 아니라 리니어 스트레인 다 포함해서 스트레인 레이 텐서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카르티전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 형태가 입실론 xx, 입실론 xy, 입실론 xz 그죠? 그다음에 입실론 yx 얘랑은 시메트릭 그죠? 그다음에 입실론 zx 얘랑 시메트릭 그다음에 입실론 yy는 아까 스트레인 리니어 스트레인 요 입실론 zz 입실론 zy 입실론 yz 얘랑 시메트릭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다.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쓰면은 라운드 u, 라운드 x, 그다음에 half의 라운드 u,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x, 그다음에 half의 라운드 u, 라운드 z 플러스 라운드 w, 라운드 x, 그다음에 half의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그다음에 가운데는 라운드 v, 라운드 y. 그다음에 끝에는 두 번째 줄은 끝에는 라운드 v, 라운드 z 플러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y. 여기는 half의 라운드 w,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g. half의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g. 그다음 마지막은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g. 이렇게 구성된 게 입실론 ij다. 이게 뭐예요? 스트레인 레이 텐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4-27번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초반에 공부하려고 했던 Translation Rate, Rotation Rate, Strain Rate, Shear Strain Rate, Volumetric Strain Rate까지 다 5가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활용하는지를 한번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6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4-6번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158쪽을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속도 벡터는 주어져 있어요. 속도 벡터는 보니까 2D예요. 2D UV 성분밖에 없고 0.5 플러스 0.8x에 I 플러스 1.5 마이너스 0.8 y j 이렇게 돼 있는 속도 벡터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단위는 미터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돼 있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마이너스 0.625 1.875다 뭐 이렇게 피겨 4.42를 보고 해라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표현을 바로 썼네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U와 V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x, y를 그렇게 찾으면 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0.625, 1.875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자.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 레이트를 구해라. 트랜슬레이션 레이트 뭐라 그랬어요? 속도라 그랬어요. 그럼 u는 0.5 플러스 0.8x, v는 1.5 마이너스 0.8 y, w는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끝이에요. 자, 로테이션 레이트, 이 2D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레이트는 Z축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로테이션 벡터는 하나의 성분밖에 안 가지고 있다. 걔는 K 성분, 라운드 U에 라운드 Y,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되죠. 요 V 방향 속도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성분이 없으니까 0이 되고, 얘를 Y 성분이 없으니까 얘도 미분하면 0이 되니까 0 마이너스 0K가 되니까 결국 0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 물리적인 의미가 뭡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지금 이 상황이 로테이션이 없다, 회전성이 없다, 유동의 회전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유동이 회전하지 않는 유동이다 하는 거예요. 3번 리니어 스트레인, 입실론 xx, 입실론 yy, 입실론 zz 구하라 이거예요. 입실론 xx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x 방향 성분 있죠. 그럼 0.8 하면 되고, 라운드 v에 라운드 y는 y 방향 성분 있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0.8, z는 없으니까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트 구하면 되고, 4번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는 이거 2D니까 입실론 x, y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F에 라운드 U에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V에 라운드 x 하고 하면 되는데, 얘는 0 플러스 0, 얘도 0. 그러니까 얘는 시어 스트레인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돼요. 다섯 번째 볼리메트릭 스트레인 레이트.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 이렇게 dv dt인데 얘는 입실론 xx 플러스 입실론 yy 플러스 입실론 zz로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다 구했죠. 입실론 xx 0.8, 얘는 마이너스 0.8 플러스 0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는 사실은 스트레인 레이트이 한쪽이 이렇게 디포밍을 해서 디포밍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쪽이 마이너스 0.8만큼 되면서 얘가 짭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볼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0이 됐다는 말은 이 유체의 지금 상태가 비압축성 유동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Incompressible flow. 그 다음에 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회전하고 이렇게 0이 나온다는 말은 유체 자체가 지금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다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 물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그 물리적인 의미를 수학으로부터 판단해 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했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조금만 더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4-5까지만 나갈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참나요? 힘드네요. 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볼티시티와 로테이셔널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시티가 뭐냐? 볼티시티 벡터는요 어떻게 정의되냐면 투사이라고 하고 컬 V 벡터 이렇게 구해요. 컬로 구합니다. 컬로. 자, 컬로 구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테이션 벡터를 구했었잖아요. 로테이션 레이 벡터. 로테이션 레이 벡터는 오메가라고 하고 F의 컬의 V라고 해요. 아까 이렇게 해서 구한 거거든요. 우리가 로테이션 레이 벡터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테이션 레이 벡터랑 볼티시티 벡터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볼티시티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테이션 레이 벡터가 0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체가 이로테이션하다, 회전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크기를 2배 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갖는 물리적 의미도 같아요.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럼 무슨 의미다? physically flow가 이로테이션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컬 V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같은 의미, 볼티시티 벡터. 자, 그래서 얘의 역할은 measure of rotation of a fluid particle. 유체 입자의 회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로테이션 벡터와 로테이션 레이 벡터와 볼티시티 벡터는 굉장히 클로즈한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얘는 2배이기 때문에 얘의 2배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이 3차원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W,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Z, I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W, 라운드 X, J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에 라운드 Y, K 이렇게 3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겁니다. 자, 이 로테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할 거지만 이렇게 평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유체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유체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말은 오고 있는데 아직 벽의 정보를 몰라요. 벽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바닥면이. 그럼 얘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아무 프리스트림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는 이로테이션인 거죠. 회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어떤 바닥면을 닿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슬립 컨디션이라는 놈 때문에 이 벽면에서 속도가 빵이 돼 버려요. 빵이 되면은 위에 있는 유체는 바닥면의 정보를 잘 모르죠. 여전히 얘는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닥면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디스컨티뉴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점성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부드러운 프로파일 형태를 이렇게 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띄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얘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더 이게 높아지거든요.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속도가 이게 프리스트림이 U 인피니티라고 하면 이 U 인피니티가 되는 0.99 지점이 여기 0.99 U 인피니티가 되는 지점을 뭐 이렇게 이은 선을 뭐라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응용 유체역학에서 공부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걸 알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위쪽은 뭐예요? 노슬립 컨디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구배가 요 위에는 거의 없는 지역이고 속도 구배가 거의 미미한 지역이고 아래쪽은 속도 구배가 큰 지역이에요. 자, 이 지금 여기 있는 라운드 U 오브 라운드 하나 요것만 봅시다. 그럼 요것만 보면은 결국 X 방향의 V 속도 성분, Y 방향의 U 속도 결국 기울기예요. 그죠? 그 위치도 기울기라고. 그럼 위쪽에서는 그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뭐 회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체가 회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기서는 없다. 그리고 반면 여기는 유체가 회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회전성이 띄어지는 거죠. 유체가 회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유체 안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영역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예전 한 거죠. 누가? 그 유명한 프란틀이라는 사람이 요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을 나누어서 바깥쪽 영역은 점성 영향이 거의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포텐셜 플로우로 가정을 하고 안쪽은 점성 영역이 크고 회전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점성 유동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비행기의 양력, 항력을 분석한 게 프란틀이 한 큰 업적이죠. 경계층 이론을 닦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프란틀. 독일 사람이고 2차 대전에서 패전했던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유체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로테이션에 측정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유체의 어쨌든 펄터베이션 이런 말 쓰지 말고 어쨌든 유체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을 방해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전달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는 벽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벽으로부터 이 마찰력이 전달이 되어서 유체의 유동 현상을 바꾸는 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2D만 보게 되면 요 성분만 이제 고려하면 되고 2D에서는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K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 수업 몇 시에 시작인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시 8분, 1시간 딱 됐네요. 오늘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제 4.8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8만 풀면 이번 챕터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성분 주어져 있고 로테이션을인지 비로테이션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속도 성분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V 벡터가 x제곱 i 플러스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의 j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로테이션을 지금 2D예요. 2D이기 때문에 k 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면 라운드 v,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y의 k로 해서 뭐예요? 볼티시티 벡터를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얘가 u, 얘가 v니까 v 방향의 x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 u 방향의 x의
u 성분에 y 미분하면 0이니까 2yk가 돼요. 마이너스 2yk.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체가 이로테이셔널은 아니다, 로테이셔널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로 가게 되면 이 볼티시티 벡터가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결국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는 r 세타 z로 정의되는 거잖아요. r 세타 z로 이렇게 정의되는 코디네이트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책의 4-32번씩을 보시면 되고요. 그 식에 보면 1 나누기 r에 라운드 u z 라운드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u 세타 라운드 z 이 r의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ur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uz 라운드 r 이 세타 벡터, 그 다음에 1 나누기 r에 라운드 r ur 라운드 r 마이너스 라운드 ur 라운드 세타 2z 벡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제 3D인 거고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3D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D 케이스를 고려한다 하면 요 성분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D에서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레이놀스 트랜스퍼 티오럼이라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 챕터가 유체역학을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 레이놀스 트랜스퍼 티오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놀스 트랜스퍼 티오럼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가 이 위기를, 레이놀스 트랜스퍼 티오럼이라는 위기를, RTT라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제가 퀴즈 간단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 퀴즈 푸셔서 출석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위에 내용 쭉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